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케스트로에서 기술 부문 총괄을 맡고 있는 서영석입니다. 예. 오늘 저희는 뭐 회사 솔루션 기술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자리가 막 제품을 소개하고 이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솔루션 중심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오픈스택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품격을 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서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도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라고 생각하신 것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좀 말씀을 나누는 자리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이전 회사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와 관련된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보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많은 알려지지 않은 이슈들이 있어요. 장애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안정적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내에서만 하더라도 완전히 대재앙에 가까울 수 있다고 보여지는 이런 장애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 다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두세 달이 멀다 하고 새로운 용어들이 나타나고 이게 대세인 것 같았으나 곧 사그러들고 또 다른 기술들이 나오고 심지어 지금 굉장히 많은 AI라고 하는 것들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았었던 영역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뭐 많은 기술들이 논의되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은 저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중심으로 오픈스택 중심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금의 혼돈은 VM웨어가 브로드컴에 인수했다는 이슈들이 있겠죠. 그거는 지금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VM웨어 이슈들을 다루고 있어요. 저희도 오늘 품격을 더한다는 것은 VM웨어에서의 완벽한 대체제로서의 오픈스택이 어떻게 그 기능들을 구현할 건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능들이 왜 이렇게 기능들을 구현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저희가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픈스택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툴인데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구현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이걸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죠. 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집인 거고 요 위에 굉장히 전문가들에 의한 인테리어가 들어가야 살만한 집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난방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 예쁜 집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인테리어의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오케스트로는 인테리어를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한 인테리어를 했는지가 나올 거고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오케스트로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너의 말을 들을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케스트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케스트로는 오픈 인프라 재단의 플래티넘 멤버예요. 국내에서는 유일한 멤버이겠죠. 그리고 저희는 캐노니컬에서 유일한 디스트리뷰터로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는 지금 도합 한 1,700억 정도, 1,500억 정도의 투자를 받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SP에서는 이 정도의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 있지만 그거는 뒷단에서 AWS나 뭐 애저나 이런 큰 회사들을 등에 업고 샀다고 한다면 저희는 오케스트로는 순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한 1,500억 투자를 받았다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급하게 성장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투자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것에 투자를 했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만드는 솔루션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서버 가상화 영역에서는 컨트라베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스택 기반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를 굉장히 유연하게 구현을 해주기 위해서는 비올라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 단순히 CI/CD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데브옵스들을 위한
트럼본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AI를 돌리는 심포니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저희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활발하게 할 건데요. 실질적으로 DRS 같은 기능들, 사용자들의 VM들이나 컨테이너들이 특정한 노드들에 굉장히 몰려 있었을 때, 특정한 호스트에 굉장히 몰려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유연하게 재배치를 할 거냐도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원들이 퍼블릭하고 연결되어졌을 때 자원의 정확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비용을 최적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요소들로 들어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내가 퍼블릭 클라우드가 됐던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됐던 멀티 클라우드가 됐던 이기종의 솔루션들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유형으로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VMware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오픈스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쿠버네티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AWS에 관련된 것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CMP라고 하는 오케스트로 CMP라고 하는 걸 통해서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리고 이기종의 모든 솔루션들을 다 연동을 해주는 거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받았던 그 투자금들은 다시 저희의 솔루션들을 고도화하는 것에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왜 AI를 하는가에 대한 설명들은 됐던 것 같고, 근데 갑자기 오케스트로 GPT는 왜 튀어나왔을까를 하게 되면 저희는 이건 또 명확합니다. 그냥 시장에서 챗 GPT나 뭐 이런 것들이 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조금 더 하기 위한 것들은 아니고요. 결국 그러면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GPT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이 CMP에 오케스트로 GPT를 연결을 해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으면서도 저희는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것들에 되게 연구를 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의 논의들은 좀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러 솔루션들이 있지만 오픈스택 기반으로 되어져 있는 컨트라베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근에 VMware의 이슈가 터지고 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POC들이 요청들이 오고 있고, 많은 회사에서 우리는 오픈스택 기반으로 해가지고서는 서버 가상화를 구현을 해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 3년 이상 되어져 있는 라지 스케일, 굉장히 큰 규모의 대규모, 단순한 파일럿 규모가 아니라 대규모에서의 이러한 고객사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에 가장 많은 데이터들을 담아 있는 곳인데, 여기 한 40%가 저희 오픈스택 기반의 컨트라베이스로 구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금융그룹에서 저희를 가지고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고 있고요. 저희에게 조금 고무적인 것은 VMware의 대체제로서의 오케스트로가 어떠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보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POC들이 있는데요. 저희의 거의 모든 곳에서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POC 결과물들이. 그게 경쟁사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심지어 VMware 기반으로 되어져 있는 곳에서도 저희가 경쟁을 해서 1등을 했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오픈스택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품격을 더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 지금 오픈스택 정보들을 보려면 어떤 건 CLI로 봐야 되고, 어떤 건 뭐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봐야 되고, 어떤 건 뭐 어디서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기억을 해서 여기선 이런 정보를 봐야 되고, 여기선 이런 정보를 봐야 되고 해서, 실제로 엔지니어들이,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엔지니어들은 좀 아쉽게도 명령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뛰어나다라고 저희는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져서 모든 CLI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위들을 다 UI 쪽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들을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 VM들에 활동하고 있는 정보들을 몽땅 다 위로 올려가지고선 그 위치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각 서비스들도 장애가 나게 되면 그 장애가 나는 것들을 갖다 탐지할 수 있게끔 하는 모듈들을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대형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니까
특정한 위치에서의 모니터링이 잘 안 되는 것들 때문에 페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찾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기능들을 다 UI 쪽으로 빼가지고선 바로바로 탐지하실 수 있게끔 해드린 기능들을 구현을 했고요. 요게 더 추가적으로 맥 관리와 그 다음에 연결되어져 있는 스위치 정보들까지도 다 가져오는 구성들을 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결국에는 저희가 VM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VM 위에 컨테이너까지 같이 동작시키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건데 어플리케이션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능이 느려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스위치 단에서 생기는 이슈인 건지 VM 단에서 생긴 이슈인 건지 노드 단에서 생긴 이슈인지 파악하기가 되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컨트라 베이스를 역으로 레거시 스위치에 SNMP하고 연동을 하게끔 하고 LLDP와 CDP 정보들까지 다 가져오게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어떤 컨테이너가 어떤 파드에 있고 그게 어떤 노드를 통해 가지고 무슨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스위치에 IO는 얼마나 되는지와 에러율, 드랍률, 그 다음에 VRAM 배드 드랍은 얼마나 생기는지를 갖다 다 파악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컨트롤 베이스 하나를 딱 클릭하시게 되면 이 전체 정보들이 다 나올 수 있게끔 해줬고 그 다음에 그게 IPMI하고까지도 연결, ILO나 IDRAM, IPMI하고까지 다 연결을 해서 이 하드웨어의 이슈인 건지 니카드의 이슈인 건지 아니면 스위치 단의 이슈인 건지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운영자들이 특정한 이슈가 발생을 했었을 때 미리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지금 저희가 요게 더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AI하고까지 연결을 하는 아까 말씀드린 심포니라고 하는 AI가까지 연결을 해놔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슈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이를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하는 것들을 계속 학습시키는 형태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사상은 이렇습니다. 그냥 난 서버 가상화를 되게 잘하는 회사야. 아니면 난 서버 가상화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자체를 통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구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게 점차적으로 컨테이너와 그 파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연계되는 하이브리드와 멀티 클라우드까지도 연결을 하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거냐면 마이그레이션 당연히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오픈스택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하드디스크 기능이죠. 내가 갑자기 서버의 그 VM의 CPU나 메모리를 증설하려고 했었을 때 이걸 무조건 껐다 켜야 되는데 저희 고객사들 많은 경우에서는 이 하드디스크 기능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픈스택에서 라이브 상태에서의 DRS 기능들을 쓰는 것이 굉장히 제약적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다 하게끔 되어지는데 수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CPU나 메모리 정보만을 가지고서는 계속 이동시키다 보면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것이 또 최적화되어져 있는 배치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AI 기능들하고 다 연결을 해가지고 얘의 DRS 기능들이 자연스럽게 되게끔 하고 5개 정도의 그 배치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객사가 운영자께서 걔를 클릭을 해가지고서는 자동으로 배치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드디스크 기능이 VM에서만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뭐 운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 파드를 그 오토스케일러 방식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HPA나 VPA를 구현을 해주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파드가 구성되어지는 노드가 스케일업이 되어져야 되는 구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랬었을 때 우리가 오픈스택에 구현을 하게 되면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운타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구현 중에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현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드디스크 기능들을 구현을 해주는 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AWS의 카펜터와 같이 노드를 자연스럽게 배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서 필요하다면 바로바로 하드헤드 기능들을 구현을 해줄 수 있게끔 구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DRS 기능들까지 같이 배포를 하고,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멀티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구현을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연결을 했었을 때 VM 단위로서의 퍼블릭 클라우드 연결은 쉽지는 않지만, 이 컨테이너 베이스로 동작을 했었을 때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 연결을 자연스럽게 노드 배포까지도 다 멀티 클러스터로 구현을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까지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까지 다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VM을 배포하는 방식에 있어서 골든 이미지를 찍어서 배포하는 건 되게 필요하죠. 근데 저희가 히트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지면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쿠버네티스의 헬름 차트와 같은 기능들을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골든 이미지를 가지고 웹 와스 DB를 배포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 웹 와스 DB를 배포를 할 때 당연하게 오픈스택에선 구현되는 거지만, 뭐 언더레이와 관련되어 있는 스위치들과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를 한 번에 배포할 수 있는 방식으로까지 지금 구현을 해주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지금 느끼시겠지만 결국은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VM만 단독으로 동작하는 시장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VM과 컨테이너를 공존하는 상태에서 편리하게 운영을 해줄 수 있을까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들여질 것 같고, 결국에는 고객사에 요구하는 내용들은 그런 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 어플리케이션을 최적화시킬 수 있을까에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VM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도 동일한 형태로서의 헬름 차트 방식으로 구현을 해줄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얘가 배포가 되어진 상태에서 이 보안적 위험 요소가 있는지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안에서 구현이 되어졌을 때 VM이나 뭐 이런 것이 쭉 배포가 됐었을 때 얘의 프로세스들을 갖다가 어느 단계까지 되고 있는지까지 같이 해서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해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처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현을 하려면 애니웨어 인프라스트럭처가 구현되어져야 될 거예요. 이 VM이, 이 컨테이너가 A 사이트에 있던지 B 사이트에 있던지, 그리고 내가 퍼블릭에 있던지 프라이빗에 있던지 상관하지 않고 관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구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근데 가장 큰 이슈들은 스토리지 단계인 것 같아요. 오픈스택을 저희가 했었을 때 가장 큰 이슈로 보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토리지 영역입니다. 스토리지가 신더하고 다 연동을 됐고 플러그인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 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겉모습만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놓은 경우들도 있고, 거기에 디펜던시가 되게 많이 가는 것 같아서요. 저희는 지금 셰프를 굉장히 많이 고도화시키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베이스의 하나의 모듈로서 셰프를 지금 구현을 해주고 있고, 셰프를 가지고 블락 스토리지와 파일 스토리지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같이 쓰는 것들로 좀 많이 구현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한쪽 사이트에서 장애가 났었을 때 다른 쪽 사이트에서 이 정보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들을 좀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오픈스택에서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오픈스택의 각종 정보들을 상대 쪽에서 동결 시켜가지고 갖고 오는 방법들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사이트들에서 했었던 사례들을 저희가 되게 많이 분석을 했는데요. 하나의 컨트롤러를, 그러니까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컨트롤러 셋을 가지고서는 양쪽을 보게끔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한쪽에서 무너졌을 때 다른 쪽에서 아예 동작을 못하게 하는 방식들이 있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속 스토리지 백업을 거는 구조로 가져가가지고 그
스토리지의 제약사항을 그대로 따라가게끔 하는, 그리고 이쪽에서 그냥 백업 받았던 걸 올리게끔 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서 RTO, RPO가 굉장히 늘어나게끔 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셰프 기반으로 동작을 시킨 거에 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 VM들의 동기화,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의 동기화, 그 다음에 셰프의 동기화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었을 때는 지금 근거리에서는 거의 니어 제로로 그 서로 동기화가 되어져 가지고서는 한쪽에서 장애가 나면 다른 쪽에서 바로 올라오는 것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했고, 이거를 이제 웬 구간과 퍼블릭 클라우드 구간에까지도 지금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오픈스택 자체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거를 CMP로 해가지고선 전체 동기화를 해주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오픈스택으로 해서 양쪽의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고 그 각각의 컨트롤러를 통해서 동기화하는 기술들을 혹시 구현한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도 좀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저희가 알고 있는 알짜배기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오픈스택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는 쭉 위로 연결되어지는 구조를 갖게끔 되어지면 쿠버네티스하고 연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파스라고 하는 솔루션들이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냥 쿠버네티스, 바닐라 쿠버네티스 위에다가 CI/CD 툴 대충 올려놓고서는 이거를 파스 솔루션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저희는 저희 솔루션을 베어메탈 기반으로도 비올라라고 하는 이 쿠버네티스 솔루션을 올릴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는 이 컨트라베이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시적으로 멀티 클러스터를 그냥 바로 배포할 수 있는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창 안에서 VM 배포뿐만 아니라 그 위에 바로바로 클러스터들이 배포되어질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있고, 그거를 퍼블릭 클라우드가 연결을 하는 구조가 하고 있고요. 그걸 이스티오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이스티오하고 연결을 해서 서비스 메쉬 방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오픈소스들의 좀 어려운 부분들이 걔 안에서 동작되어지는 거를 프로세스화돼서 보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을 다 올리는 구조로 하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픈스택도 그렇고 쿠버네티스도 그렇고 백업을 자체적으로 백업을 구현을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I 단에서 백업을 찍게 되면 이게 매니지먼트 레이어에서 떨어져야 되는 건 매니지먼트로 백업을 하게끔 하고, 유저 단에서 떨어뜨려야 되는 건 유저 단에서 백업으로 떨어뜨리게끔 해주는 구성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데브옵스 툴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데브옵스를 해서 전체 문화가 이 연동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오케스트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들을 보시면 그냥 특정한 사이트에 특정한 구성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라이크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해 주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CMP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 CMP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영역에서는 CMP가 좀 잘못 설명되어진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CMP가 퍼블릭 클라우드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말하고 있는 CMP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CMP들은 사용자 포털 개념이 되게 강해요. VM의 사용량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우리가 특정한 사용자들에게 배포를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에 이거의 비용을 최적화를 시켰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줄을 이루는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가 바라보는 CMP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결국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에서 각각의 연결 구성 정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각종 솔루션의 기능들,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구현되어지는 기능들, 그 다음에 그 비올라 같은 쿠버네티스 단에서 구현되어지는 기능들, 그리고 CI/CD에서 구현되어지는 기능들을 CMP라고 하나의 창을 가지고 얘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를 연결하는 구조로 지금 가지고 있다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그 컨트라베이스라고 하는 솔루션, 그다음 비올라라고 하는 솔루션, CMP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서로
서로 연동되어지는 형태로 제공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지에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셰프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는 멀티 클러스터로, 멀티 데이터 센터로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위해서 별도의 상용 솔루션들을 더 뭐 애드온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다 이걸 오픈소스로 구성을 했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오픈스택 기반에다가 굉장히 이런 품격을 더해서 상용에서도 얼마든지 강력하게 쓰일 수 있는 툴들로 제공해 줄 수 있다 정도로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10월 달부터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들을 직접 보실 수 있게끔 하는 오케스트로 내에서 시연센터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시연센터라고 하는 거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지고, 거기에 들어오시게끔 되어지면 그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 센터 내에서 멀티 데이터 센터로 구성하고 하이브리드로 연결했었던 것들을 어떻게 동작을 시키는지, 그리고 거기에 그 기반 기술들을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금 논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 교류가 좀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오케스트로는 지금 사람을 좀 많이 뽑고 있습니다. 혹시 보시기에 내가 저기서 한번 이 청춘을 불사르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와 같이 좀 많은 논의들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질의에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네네. 저희가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 이미지를 할 때 이걸 그냥 단순하게 말아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걸 배포가 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까지 다 넣어가지고선 최적화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배포를 저희가 해보니까 셰프 기반으로 배포할 때는 좀 더 굉장히 빠르게 동작을 하는데 레거시 기반을 할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이미지 자체를 굉장히 검증해가지고 올리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셰프를 활용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네, 제가 지금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솔루션 레이어에서 오픈스택 자체의 배포요? 저희 오픈스택 자체 배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완전히 한 번에 배포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거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걸 최적화시켜가지고 즉시적으로 배포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실제로는 지금 내일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배포 관련되어 있는 테스트를 내부적으로 해요. 전혀 알지 못하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게 얼마나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테스트를 하거든요. 저희는 이것까지 좀 신경 쓰고 있고, 말씀 주신 김에 저희가 지금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VMware to 오픈스택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라이브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분들까지도 지금 저희는 좀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행히 오픈 인프라 재단에서도 그러한 워크그룹이 만들어져서 저희도 좀 많이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